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4회입니다. JPT 실전 모의고사 14회.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자, 오늘 제 얼굴을 보시는 분 JPT 5점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밝은 마음으로 기분 좋은 마음이 된 상태에서 강의를 또 공부해야지 우리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를 외우더라도 오래 남는 법입니다. 자, 웃으시고요. 자, 문제 들어갑시다. 파트 5 우리 정답 찾기 문제인데 파트 5에서도 우리가 지난 13회랑 마찬가지로 1번, 3번, 5번, 7번 홀수 번호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볼까요? 이렇게 1번을 보면서 딱 보는 건데 한자, 음독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한 글자짜리에 한자의 음독을 물어본다면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시험 때는요. 바로 답을 그냥 쓰세요. 답이 안 나온다. 찍고 넘어가세요. 모르는 거 어떻게 해요? 봐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선 틀릴 때도 시간을 줄여가면서 들어야 돼요. 틀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해석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딱 보자마자 뭡니까? 머리카락, 머리 해서 카미가 나와야죠. 답은 B번. 아따마는 얼굴이죠. 머리 중인데 머리카락이 아니라 이 두상이고. 자, 악어는 턱이고요. 그렇죠? 쿠비는 목이니까 여기서 머리카락은 카미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시험 때는 그냥 보고 찍고 넘어가시고요. 연습을 하실 때 지금처럼 모의고사 다 푼 다음에 이제 단어 공부해야겠다 할 때는 동사까지 같이 외우세요. 카미오 도카스. 그렇죠? 카미오 도카스. 세트로 외운 다음에 자기 표현 늘려나가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3번.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려운 단어. 왜 어려운가는 여러분과 설명 같이 드릴게요. 발체죠. 하나하나를 이렇게 뽑아내는 건데 발체인데 보통 발자가 나오면 우리 어때요? 하츠라고 많이 읽지 않아요? 그렇죠? 하츠. 그래서 우리가 출발할 때 발자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것이 하츠로 읽히고 이러한 식의 관계가 너무나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뭔가 우리나라의 발자면 이런 식의 이미지가 와요. 그것을 뒤집어 본 것이 이 발자 대 발자는 뽑는 거죠. 누꾸라 단자는 앞이 땡땡이 붙은 발음이 돼야 돼요. 타금. 그래서 바스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어로서 읽을 줄 아는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바스이 D번이 되겠습니다. D번. 요점만을 뽑으세요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바로 5번으로 넘어갈까요? 정치가는 세즈카와 그렇죠? 소생켜노 탐에 총선거를 위해서 전국 각지를 유서를 한다 하는 것은 여기저기 유세운동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연설하는 걸 말하죠. 정치에서 나를 뽑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연설하며 돌아다니는 것을 유설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특이하죠. 이 설자는 세치메이 할 때 세치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함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잘 보세요. 문제 구성. 설자 때문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설자가 세치기 때문에 보세요. C번에 보면 뒤에 세치라고 써있고 D번도 세치라고 써있죠. 나를 세치라고 좀 불러줘, 읽어줘, 안 잡아먹을게 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가면 잡혀 먹힙니다. 그래서 그것이 답이 아닌 거. 문제 구성이 보입니까? 그러면 뭡니까? A냐 B인데 특이하죠? J로 읽혀요. J로. 근데 앞에 U자는 짧지가 않죠? 유제. 그렇죠? 짧은 문제, 안 짧은 문제 어떻게 알아요? 공부해야죠. 짧은 발음 중심으로 외워놓으셨으면은 이 U라는 발음이 짧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자기의 한자 공부도 자기의 리듬을 가지고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꼭 외웠어요. 한 100번을 읽어보세요. 처음 보시는 분은 유제. 그렇죠? 유제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B번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 해석과 전혀 상관없으니까요. 다 보자마자 내가 어제 외운 문제이기 때문에 맞춰야지 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7번 넘어갈까요? 매일의 학습을 소홀히 하다라는 말이네요. 소홀히 하다. 어떡합니까? 어로속가입니다. 그래서 어로속가. 인구 과소 연상할 때 그 소자가 되는데요. 소홀히 하다 어로속가가 되죠. 자, 그렇다면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하는데 지금 이것도 그냥 평소 공부할 때는 하고 시험 때는 뭘 가야 됩니까? 밑줄 친 부분만 보는 거죠. 뭐라고 써요? 유단,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단이 큰 적이다 이런 말인데 유단이란 건 방심을 말하죠. 방심.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큰 대자가 됩니다. 우리 큰 대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발음 중에 하나인데 나이냐 그 다음에 타이냐에 있어서의 판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타이냐. 그래서 근대자 같은 것이 어떤 한자 수거, 예를 들어 성공이다 이런 말이 나올 때 큰 성공 이런 말이 나와서 이것을 수식관계에 있으면 보통은 앞에서 나이를 읽혀요. 그렇죠? 성공이란 말이 있고 그것도 말도 되고 그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을 앞에 붙었으면 항상 타금이 있다라는 한 기준도 잡아놓으시고 두 번째 기준으로서는요. 지금 타금이 붙는 근대자입니다. 어떠한 말 뒤에 확대라든가 무슨 대자가 오면 보통 이것도 나이를 읽혀요. 많은 규칙 있잖아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대성공, 나이세 있고 그렇죠? 확대, 카크다이 등의 표현 요 두 가지 기준만 있어도 우린 크게 도움을 받거든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이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야 이건 나이 떼끼다라고 해서 땡땡 붙일까 봐 걱정되는 문제예요. 이건 외워야죠. 이것 하나의 고토화자로 외우시되 자 답은 C번입니다. 유당 타이 떼끼입니다. 그렇죠? 유당 타이 떼끼. 이건 제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이거 다 맞아요. 이거는 절대 안 틀립니다. 왜? 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벽에 보면 이 글자가 딱 써 있어요. 일단 다 이렇게 시험 볼 때 JPT 볼 때 절대 방심하지 말라라는 큰 뜻을 품고 공부합시다라는 말로 있기 때문에 이건 다 맞는데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시는 분은 한 글자 한 글자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틀리게 되죠. 자, 이런 글자는 난독한 자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방심은 금물. 방심은 금물의 뜻은 유단 타이테키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답은 C번이 됩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9번입니다. 9번. 1번의 대표적인 화가인 그는 뭐 쭉 나온 다음에 밑줄 친 것만 보면 되겠죠? 주자인데요. 이것은 우리 주인 주자는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커다랗게 중요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거죠? 살주자랑 틀려서 주인 주자 같은 경우에는 짧은 거라 이거죠. 짧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인이라는 말 할 때 슈징이 아니라 슈징 이렇게 읽어야죠. 짧은 단어는 우리들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JPT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짧다는 게 뭔지 모른다고요? 우자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자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단어는 무조건 외우세요. 그래서 슈징이 되죠. 민주주의 할 때 주의, 슈기 이런 식으로 짧다는 거 하나 폰 잡아주시고 두 번째는 훈독도 중요하네요. 훈독도 뒤에 보면은 뒤에 나 또는 니가 들어갔을 때 그렇죠?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형용동사나 그렇죠? 또는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니로 끝나는 부사가 있을 수도 있을 뿐더러 부사화시킨 형용동사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모가 됐을 때는요. 이거 뒤에 니가 나서 무조건 어머니가 돼야죠. 어머니. 자, 그래서 주로 이런 말이죠. 문맥상으로 볼까요? 1번의 대표적인 화가인 그는 주로 인물을 모티브 그렇죠? 동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표현. 답은 그래서 C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암기사항이죠. 주로 어머니라고 기억을 하세요. 11번입니다. 11번 같은 경우는요. 한자 쓰기 문제죠. 한자 쓰기와 한자 읽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꼭 접근해야 되는데 자, 한자 읽기 보세요. 한자 읽기. 읽기에서 우리가 방금도 설명을 드렸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타금입니다. 그렇죠? 타금이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장단음. 주인 주자가 슈냐 이렇게 읽는 것에서 일쓰기 표현이 틀리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요것을 보고 평소에 공부해 나가시고 한자 쓰기 문제죠.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더니 선생님 JPT 주관식이라고 말하시는 분 아닙니다. 주관식 아닌데 한자를 보면 자세한 부분들이 한자가 맞냐 틀리냐를 보는 것이 한자 쓰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유사 모양이죠. 유사한 모양의 한자를 모아서 분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유사한 모양의 한자를.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뭡니까? 이 편자가 유사 표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두어 번 했었죠? 모양만 보는 거예요. 먼저 이쪽 부분을 해결해야죠. 이것을 하나를 놓고
이것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실자자가 들어간다면 뭐 짜내는 거죠. 실뜨개 같은 거 해가지고 엮는 걸 말하지 않겠어요? 엮는 거. 그래서 편집을 하거나 편찬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아무라는 동사인데 이걸 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 문제에서 나 좀 내주세요라고 언제나 제1 후보죠. 이쪽 부분이 있고 이쪽 부분에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것이 시험 문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것이 뭐죠? 편견할 때 카타요로 치우치다. 이쪽 부분은 아무고 알지 모르겠네요. 아무. 그렇죠? 이쪽 부분은 카타요. 그렇죠? 그 다음에 후리카나 이렇게 나오죠. 카타요로 라는 표현이 됩니다. 카타요로의 뜻을 보면 한자의 뜻이 보이는데 치우치다죠. 한쪽으로 치우치다가 카타요로예요. 자, 이 문제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두 가지 이유로 나옵니다. 하나는 모양이 헷갈린다. 두 번째 이유는요. 특히 편견이나 편식에 우리 학생들이 편견이나 편식은 부분적으로 먹는 것이 편식이에요. 또는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편견이에요. 라고 멋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틀립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조금씩만 먹는 게 아니라 치우쳐서 먹는 게 편식이고요. 치우친 견해를 보는 게 편견이라고 보면은 답을 나옵니까? 지금 같은 경우 편견이라는 말 뭐로 써야 돼요? 답은 A번을 써야 되는 거죠. B번을 보세요. B번이 왜 나온지 아시겠습니까? 나 잡아 먹으라 하고 지금 덤비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C번 같은 경우는 그건 볼 거 없고요. D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D번은 이 편자는 보편적 진리라는 뜻에서 편자입니다. 보편적으로 있는 것을 나타내죠. 자, 모양 조심하시고 그리고 특히 사람 인자가 붙을 때 편견, 편식이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 라는까지 기억하시면은 한자 쓰기 문제도 우리가 5점 정도 더 올릴 수가 있겠죠. 13번입니다. 13번. 신생아의 몸은 그렇게 쭉 문자가 나오면서 맨 밑에 보면 타라스가 나오죠. 타라스. 결국은 타라스라는 동사를 알고 있는 게 하나입니다. 그렇죠? 타라스라는 동사. 뭡니까? 쭉 흘리다, 늘어뜨려서 쭉 흘리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흘리다인데 여기서 뭡니까? 요다레한 단어는 침입니다. 침을 흘리고 있는 셈이구나 라는 표현이에요. 자, 흘리다라는 모양 꼭 기억하시면 답은 D번밖에 없죠. D번. 자, 다른 건 없네요. 뭐 찌라스라든가 아라스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 해설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고 이런 것은 단어 자체에 대한 동사 실력입니다. 그렇죠? 침 같은 것을 흘리다, 늘어뜨리다, 타라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한자 읽기 문제, 한자 쓰기 문제가 넘어갔으면 한 장 넘기셔서 384페이지 15번을 봅니다. 15번 같은 게 밑줄 쳐 있는데 이 부분에 같은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건데요. 특히 복합 동사를 응용한 명사형이죠. 자, 쯔리아이란 말이에요. 쯔리아이. 쯔리아이 하면은 서로가 균형이 맞게 밸런스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죠. 뒤에 보니까요. 특히 같이 외워야 될 게 쯔리아이 노 토레따가 나왔는데 쯔리아이가 토레로라는 말까지 균형이 맞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쪽이 땡기고 저 땡기는 것이 다 맞는다. 이것이 균형이 맞다의 표현. 그렇다면 가타카나 말이네요. 이 가타카나 A, B, C, D 못 읽으면 끝이고요. 그렇죠? 읽으면 도전을 해보세요. 어려울 것 같지만 내가 아는 가타카나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프레샤. 이거는 뭡니까? 프레샤. 여러분 아시겠죠? 압박을 가하는 거. 프레샤. 최근에 우리 네티즌 학생들이 그런 말 쓰더라고요. 제가 한자 설명을 막 하다 보니까 우와 한자의 압박이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한자의 압박이다. 저희 무슨 말인가 했어요. 알았죠? 그것이 막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뜻인가 보죠. 자, 프레샤. 자, 두 번째 캐라크타 하면은 주인공들이나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캐라크타라고 그러죠. 캐릭터. 뭐 굳이 내가 설명할 이유가 없는 장 설명하려고 그러네요. 캐릭터. 자, 여러분의 실력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란스. 이것이 밸런스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찌리아에 맞는 것은 찌리아이노 토레타 진카크라는 것은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인격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D번은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 자, 문제 없네요. 답은 C번밖에 없죠. 가타카나 문제는 끝까지 도전해봐라. 설령 처음 보는 가타카나라도 말에서 자꾸 말하다 보면 내가 아는 단어일지도 모른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러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7번 넘어갈까요?
관용어입니다. 동사가 포함된 관용어죠. 동사가 포함된 관용어. 뭐가 있습니까? 미미오 서로에로. 미미오 서로에로. 그렇죠? 귀를 맞춥니다. 귀를 맞춰요. 서로에로. 서로에는 쭉 맞추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발 같은 거 아시오 서로에로는 발끝을 맞추는 거죠. 서로에는 맞추다인데, 귀를 맞추는 게 뭡니까? 돈에 대해서 귀를 맞춘다면은, 돈에 대해서 귀를 맞춘다면 금액을 딱 맞추는 걸 말해요. 이 미미라는 것은 가장자리를 나타내죠. 식빵 같은 거 미미는 식빵에서 왜 먹다 보면 딱딱한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미미라고 하는데, 돈에 대해서 가장자리를 맞추는 건 뭐예요? 쫙 해가지고 끝이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딱 맞춰가지고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용어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을 보면은 말 그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A번 금전 긴센 나도 그 다음에 후소쿠 나쿠 전혀 부족하지 않게 그 다음에 토리 서로의 때 쫙 맞춰가지고 이러는 거죠. 갖추어서 맞춰가지고 하는 답을 미미오 서로에라고 쓰고 있네요. 자, 답은 그래서 A번입니다. 19번 가볼까요? 귀여운 코이노, 그렇죠. 아주 귀여운 카와이 코이노 강아지가 공원을 달리고 있다는데 이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조사를 물어보는 문제죠. 여기서의 포인트입니다. 문장이 이렇게 긴 문장들이 A, B, C, D가 나올 때 절대로 여러분들 각 문장에서 어떤 문장이 틀렸는지 고르지 마세요. 다 맞는 문장으로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가를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자, 떨어졌나요? 자, 봅시다. 특히 시험 문제에 아주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죠. 이 오것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타동사를 유도하는 걸로요. 뒤에 타동사가 나온다. 그래서 목적격이라고 그러죠. 목적격. 우리의 말로 뭐라 그러죠? 우리의 말로 을이 됩니다. 을이 돼요. 보통 이것이 시험 문제 나오는 이유는 이 용법 외에 다른 용법이 있기 때문이죠. 자, 무엇일까요? 자동사들인데도 오를 쓸 수 있는 거. 첫 번째는요.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 장소에 오가 있어요. 이것은 목적격의 오가 아니란 얘기죠. 이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장소의 오. 장소의 오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요. 통과 동사가 뒤에 오는 거. 통과 이동의 동사가 뒤에 오는 거. 쉽게 말합니다. 날다는 자동사예요. 왜? 새가 날다, 내가 날다. 그렇죠? 자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사라면 우리나라 말도 뭐뭐가 날다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동사 앞에 을을 쓸 수 있을까요? 언제? 하늘을 날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학생이 질문한다. 선생님, 왜?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날다 타동사 아니에요? 아니 왜냐고 그랬더니 앞에 조사가 오가 와 있는데요. 그러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타동사가 앞에 조사 오라는 거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전을 갖고 가서 드미냅니다. 자,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죠. 자, 둘을 가르쳐 줍니다. 타동사에 오가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말에도 하늘을 날다의 을이 장소의 을로 쓰인 것처럼 이것은 장소의 을로 파악해야 됩니다. 뒤에 통과이동인데 동사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죠. 어떤 동사가 나옵니까? 통과이동 동사 아르쿠 걷다 그 다음에 길을 걷다는 통과하는 거죠. 공원을 산보하다 다리를 건너다 와타로 산보스로 와타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언덕을 오르다도 언덕 위가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카오 노보루 등등의 표현을 평소에 기억하시면은 이것은 쉽게 할 수 있죠. 하늘을 날다 소라오 토부 등등의 표현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장소 중에서도 있을까요? 출발점의 장소가 있어요. 출발점을 나타내는 시험 문제는 요것의 구별도 나올 수 있으니까 나누어서 생각합시다. 어떤 경우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소라오 토부 같은 거나 날다 그 다음에 걷다 등의 표현인가 하면은 이것은 뭐죠? 내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가 내려요? 버스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 뭐라 그래요? 버스를 내리다라 그러죠. 그것은 버스가 출발점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또는 집을 나서다. 통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집이 출발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누면 장소 중에서 통과 이동의 동사가 오는 거, 그 다음에 출발점이 되는 거까지 기억을 하시면은 오해에 대한 용법이 조금 더 세분화됩니다. 자, 문제 볼까요? 공원을 뒤에 통과의 이동을 나타내는 달리다가 나왔죠? 그러면 이 용법은
단순한 어때요? 목적격의 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오를 골라주세요 하는 것이고요. 지문 중에서 장소가 나누어져 있다면 그중 통과 이동의 동사가 뒤에 따라온 것을 골라주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답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D번 바로 보이죠? 푸른 하늘 아웃서라우 톤데이로 푸른 하늘 날고 있다가 탁 보이지 않습니까? 평소에 공부를 우리가 포인트별로 잡아서 하면은 쉽게 알 수 다른 거 보이지도 않아요. 통과 이동하면 날다 달리다 걷다 내 건너가다. 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럼 A번 확인해 볼까요? 그쪽을 보다라는 표현은 목적격이죠. 보는 것에 대한 목적이 되죠. B번을 봅니다. 버스를 내리다 보입니까? 이것이 바로 출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스오 오리로 버스도 장소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출발점의 장소가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문제에 나온 그러한 그 조사용법과 틀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름방학을 집에서 보낸다. 이것도 별 문제가 없죠. 답은 그러면 D번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용법 고르기 문제는 실은요. 하나 지금 제가 강의한 거 모르더라도 차분히 보고 있으면 답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차분히 보고 있으면 차분히 해서 하나 맞은 게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죠? 차분히 보다가 그 외의 거 5개 틀린 겁니다. 거기다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빨리 정확하게 신속하게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쯤 강의가 진행이 되면은요. 지금 강의를 듣는 학생 뒤에 계신 아버님 진지듯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지금 뭐 시험 공부 답 맞히는 것만 공부하냐? 1번어를 좀 해라, 1번어를. 이렇게 뒤에서 한마디 하실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이 시간이 결코 짧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땐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 판단이 빨리빨리 되는 사람이 그 즉석에서 정확한 문법으로 정확한 1번을 구사할 수 있죠. 자, 희망을 가지고 우리 건전한 1번어를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